제 아들이 3살 때 대략 1년 전 아드노이드 비대증으로 인해 매주 응급실에 방문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에겐 가벼운 감기가 아들에게 전염되기라도 하면 항상 아들에겐 크루브로 변이되었지요. 병원을 자주 방문하던 중 아이의 코골이가 심해졌다. 밤에 자주 깨는 현상이 발생한다. 대부분 엎드려 자려고 한다. 등등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던 때 한 응급실 의사 선생님의 아이 몸 상태를 확인해 주신 뒤 아이의 아드노이드와 톤실이 커져서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이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종합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봅니다. 영유아유아에서 아데노이드 비대증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상태 중 하나로 아데노이드는 미취학 아동에서 주로 발달하며 비정상적으로 커질 경우 호흡 문제와 다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데노이드가 크게 발달하기 때문에 주로 어린 시기에 발생하며 편도는 출생 시부터 커지기 시작하여 8, 9세까지 커지다가 11세 이후에는 점차 크기가 감소합니다. 면역학적으로는 410세에 가장 활발합니다. 편도염은 편도 및 편도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심하면 코막힘과 함께 고막 안에 물이 차는 삼출성 중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헬스코리아 이메리 기자의 기사 내용이 좋아 영상에 추가합니다. 성장기 어린이가 코를 혹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자면서 계속 코를 골거나 코를 골지 않아도 자주 심하게 뒤척인다면 편도나 아데노이드 비대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증을 방치하면 소아 수면장애로 성장은 물론 심할 경우 심장이나 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의들은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증은 수술 시 PITA 피타 수술법을 적용하면 기존 수술에 비해 통증은 줄고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한다.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이건희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본다.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증, 아이 성장 방해.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증은 주로 소아에서 발견되는 질병이다. 편도, 정확히 말하면 입을 벌렸을 때 바로 보이는 국의 편도와 코 뒤쪽에 위치한 편도인 아데노이드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질환이다. 코막힘, 코골이 등의 증상을 보이고 수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알레르기 비염도 코막힘과 코골이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주로 비강 내에 코점막이 부어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환자가 느끼는 증상도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술 결정 및 치료가 필요하다. 수면의 질 저하로 성장정서 장애의 유발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증은 주로 소아청소년 시기에 발병한다. 환자의 95% 이상이 소아청소년 환자라고 보면 된다. 편도선이 소아기에 급격히 발달하지만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퇴화할 겁니다. 비대증이 생기면 만성적인 코막힘과 입으로 숨을 쉬는 구,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피곤이 누적되고 짜증이 늘고 깊은 숙면 시 배출되는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나오지 않아 성장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심하면 과잉행동, 주의력 장애 ADHD, 공격성과 같은 행동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수면 시 자주 깨거나 무호흡이 동반될 때 의심 수면 장애가 주증상이므로 수면 시 증상을 잘 살펴봐야 한다. 자면서 코를 많이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되는 현상, 잠에서 자주 깨고 이른바 슈퍼맨 자세, 목을 꺾고 자는 자세가 동반된다면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증을 의심할 수 있다. 비수면 시에는 만성구흡으로 인해 아데노이드형 얼굴, 즉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자세를 자주 하고 있는지도 체크해봐야 한다. 편도 아데노이드 너무 클 때 수술적 치료 고려. 편도 아데노이드가 지나치게 클 때 유일한 치료법은 수술로 비대해진 부분을 절제하는 것이다. 이건희 교수는 기존 편도 절제술이 편도가 붙어있는 피막과 근육층까지 제거했다면 피타 수술은 편도선을 싸고 있는 캐슐 피막을 보존하면서 편도 조직만을 제거하여 수술하는 방법라며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통증이나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피타 수술은 수술 시간 자체는 10분 내외이며 입원 기간은 1박 2일 혹은 2박 3일이다. 아무래도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방학 기간에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 수술 직후에는 음식물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덩어리가 크고 딱딱한 음식, 뜨겁고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수술 부위에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술 후 57일 정도는 퇴한다. 이건희 교수는 수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목소리 톤이 살짝 올라가는 현상이 있지만
수술 후 2달 정도가 지나면 원 상태로 회복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간혹 피타 수술이 전신 마취를 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신 마취의 부작용과 수술의 부작용은 전혀 다른 얘기라며 특별히 피타 수술을 한다고 해서 마취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신 마취를 하느냐 마느냐 문제도 중요하지만 마취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무척 중요한데 피타 수술은 일반적인 절제술보다 마취 시간이 짧아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 아이는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 빠른 판단에 의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감기 한 번 없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방편으로도 생각 않던 제가 아이의 완쾌된 모습을 보며 다른 많은 엄마 아빠들을 위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 관찰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면 빠르게 아이의 상태에 맞게 치료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